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고등학교의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강한학원 서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소담고등학교인데요. 소담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풀어볼 텐데 중간고사 문제는 총 24문제가 나왔어요. 19문제가 객관식이었고 5문제가 단답형 문제였거든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라는 평이 많지만 또 우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루트 14의 제곱,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바로 제곱하면 안에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4 마이너스 1은 13이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풀어보죠. 2번 문제도 지금 복소수 i의 계산이 나왔어요. 그대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i랑 1이랑 더하면 곱하면 i. 자, 그 다음에 i분의 1. 이거 우리가 실수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i를 곱해줄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제는 외우고 있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 그리고 답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이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다항식의 계산인데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a-2b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차피 a는 그대로 둘 거고 우리 b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만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2y제곱이라고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두 식을 계산했을 때 뒤에 부분 y제곱 항을 한번 볼게요. 얘랑 얘랑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4y제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딱 보면 보기에 마이너스 4y제곱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다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5번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4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4번 문제는 다항식을 전개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 4제곱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2차식의 개수가 1이고 2차식의 개수가 1이니까 곱해도 1이 나오겠죠.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x의 개수도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다 전개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것들이 만나서 우리가 x의 개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왼쪽에 있는 식에서 ax 보이죠? 자, 얘랑 만나야 x 개수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서 플러스 1 보이죠? 얘랑 오른쪽에서 뭐랑 만나야 x 개수가 돼요?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이랑 만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b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x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ab 마이너스 2가 x의 개수가 되는 건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b 마이너스 2가 1이니까 우리 AB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A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5번 문제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우리가 표준형으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 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좀 공간 띄워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는 뭐가 하냐면 마이너스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거 뭐가 됩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y는 x-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4가 계산돼서 플러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1일 때 최소값은 3이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축만 알면 돼요. 축. 그쵸? 축만 알면 바로 그 축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축을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자, 일단 이 식은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까지 다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지만 축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뒤에 우리가 상수는 안 봐도 되고 여기 x의 개수까지만 봐서 축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축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뒤에까지 계산하지 않으니까 훨씬 간단한 거예요. 축이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1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y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럼 해보면 얘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최소값 문제 혹은 최대값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푸셔도 되고 내가 조금 더 이 표준형 바꾸는 게 익숙해지고 좀 능숙해진다 하시면 바로 축을 찾아서 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3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6번 문제 항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 유형도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골 문제거든요. 자,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x 하나만 넣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계속해서 x에다가 우리가 보통은 2를 넣거나 1을 넣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x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1을 넣으면 좌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 될 거예요. 그쵸? 좌변은. 그리고 우변은요. x에다 1을 집어넣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5제곱, 아니 a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다 1을 넣었으니까 사라져요. a 4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얘는 남아있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3 이렇게 된다. a 3. 자, 그 다음에 얘도 사라집니다. 얘는 남죠. 뭐가 남아요? a1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은 개수를 다 마이너스 1이지만 어쨌든 1로 맞췄어요. 이렇게 비슷한 형태. 나중에 우리가 빼주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런 다음에 x에다 두 번째는 2를 넣어볼게요. 한번 2를 넣게 되면 얘네도 사라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얘만 남잖아. 이제 남은 거 얘네만 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2의 5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얘는 계산 뭐 2의 5제곱은 어렵지 않잖아요. 32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49가 되겠죠. 좌변이 49가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냐면 우변은 뭐만 남냐면 이제 우리가 x에다가 2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그쵸? 얘만 남아요. 봤더니 a 4제곱과 a 4와 a 2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1부터 A5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A5 플러스 A3 플러스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식 뭐였어요? 49였죠. 49에다가 마이너스 3만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46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2차식 px에 대해서 이런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n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px부터 먼저 한번 조건들로 볼게요. 우리가 px 2차식에다가 1차식을 곱했더니 좌변의 식이 나왔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일단 우리가 px의 형태를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먼저 x제곱의 px 2차식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곱해서 3제곱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상수항이 n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n이라는 걸 잘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n이 플러스 n이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x의 개수
x의 개수만 x항만 찾아내면 되는데 지금 이 식을 곱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수가 될까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식을 곱해서 x제곱을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 x와 cx입니다. 자, 그럼 x제곱항의 개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c,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와 얘가 만나면 되잖아요. x제곱항. 그럼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지금 x제곱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는 건 뭘 할 수 있어요?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됩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x제곱이 결국 x항이 p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라는 걸. 자, 그러면 봤을 때 얘는 지금 우리가 x 개수가 없다라는 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뭐라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죠. 두 근의 합이 0이다. 그렇다라는 건 두 근이 어떻다? 분명히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를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어요. 두 근의 차가 2면서 지금 두 근은 서로 절대값이 같고, 그죠?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근데 차가 2라고 했죠. 그러는 건 우리 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은 뭐가 돼요? 두 근의 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n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이게 되기 때문에 자연수 n 값은 여러분 1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8번 문제 여러분 도형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 중 하나거든요. 문제도 지금 심지어 길어요. 그리고 모양도 조금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황해할 필요 없어요. 한 변이 A라는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변이 B라는 정육면체를 드러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겉넓이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죠? 뭐 다 구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가려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도려냈죠? 그래서 얘 겉넓이를 구하려면 마치 여기를 구하고 막 여기 구하고 따로따로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온전한 처음에 있었던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왼쪽에 있었던 이 면의 크기는 이렇게 온전하게 그려놨던 정육면체에서 요 녀석과 어차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내도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쪽에 있는 녀석도 앞으로 빼내면 결국 이 앞면 여기 부족했던 부분과 똑같다라는 얘기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얘를 위로 올려버리면 여기랑 같아지니까 결국 생김새는 이래도 결국 겉넓이는 뭘 구하라? 원래 있었던 온전한 정육면체의 겉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훨씬 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요거 알고 한번 문제로 이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야겠죠. 이 정육면체에서 요 한 변이 B인,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를 빼냈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부피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랬더니 부피가 뭐가 나왔대요? 485가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부피, 처음에 있었던 온전한 녀석의 부피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A 세제곱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요 녀석 B 세제곱이겠죠. 얘를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게 얼마다? 이게 485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A-B가 5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슬슬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아, 이거 약간 변형인가?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 겉넓이와 얘 겉넓이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A도형의 겉넓이 우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전체 온전한 녀석의 겉넓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 녀석의 겉넓이는 A 제곱 6개, 6A 제곱이 된다. 왠지 아시죠?
면이 6개 있으니까. 근데 한 면이 a 곱하기 a잖아.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건널비 뭐게 되겠어요? 요 b의 건널비. b 건널비 뭐가 되겠어요? 6b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결국에 우리 6a제곱 묶읍시다. 6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되냐면 요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구하려면 지금 부족한 게 하나 뭐예요? 뭐만 알면 되죠?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a랑 b랑 곱한 거.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만.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얘로 a, b를 알아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485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되냐면 다시 바꿔봅시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45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 마이너스 b가 얼마야? 5잖아요. 그러면 125.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지금 a, b를 찾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b는 5고 3 곱했으니까 15ab. 얘가 얼마다? 485인데 45라고 썼네. 48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b 어떻게 구할 수 있잖아요. 왜? a,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럼 이항해 봅시다. 그러면 15ab가 넘어가면 360이 될 거고. 그럼 ab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b가 2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ab 값을 찾아냈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은 ab 값 알고 있고 a-b 값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이제. 이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는 6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겠죠.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뭘까요? 얘 25고 얘 뭡니까? 48이겠죠. 그러니까 25 더하기 48. 그래서 6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야? 그러면 7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6, 3, 18, 6, 7, 42, 438이 되겠다. 정답은 뭐란 얘기입니까? 2번이라는 얘기죠. 됐죠? 다음으로 9번입니다. 9번 문제 복소수 문제 나왔고 보니까 이게 현례복소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구하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알파랑 지금 베타바랑 곱해서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베타바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알파분의 1이다. 혹은 또 알파가 베타바분의 1이구나.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와, 이거로 얘를 찾아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바로 켤레복소수의 성질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소수 알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알파가 1이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알파바, 즉 알파의 켤레복소수의 값이 뭐가 될까요? 어차피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거지 실수 부분의 부호는 바뀌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1이 되겠죠. 맞나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요거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바가 1이래요. 그럼 우리가 얘도 켤레복소수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알파바 이번에는 바뀌어요. 어차피 베타바의 켤레복소수는 다시 베타니까 요 값이 뭐라는 겁니까? 얘도 똑같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갖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이번엔 또 반대로 쓸 수 있죠. 아, 알파바는 베타분의 1이구나.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아, 베타는 알파바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뽑아봅시다, 얘. 베타는 알파바분의 1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베타바분의 1은 뭐라고 했어? 베타바분의 1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였다? 얘랑 똑같은 거였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2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빠르게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어떤 거 하는 건지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예요. 지금 요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a, b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알기 위해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x 값에 관계없이가 나옵니다. 아,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 풀기 수월해지죠.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0이고 얘도 0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보세요. 그럼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0이다? 그럼 무슨 얘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그럼 여기 뭐다? 이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 마이너스 1이 0이랍니다. 그럼 ab가 뭐예요? 1이란 얘기 아니에요. 루트 1 1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해라 이거였던 겁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여기 뒤에? 네, 마이너스 1. 자,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가보죠. 자, 11번. 다항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있다고 합니다. 2차식이 있는데 지금 딱 개수가 1인 거 보니까 뭔가 근각에서의 관계 냄새가 슬슬 풍기죠. 자, 그랬을 때 이 p 값과 q에다가 2 곱한 값을 더한 값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찾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이 값이 1이구나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자고요. 저 식에다가. 그러면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얼마다? 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랑 q가 뭔가 봤더니 p는 두 근의 합이고 마이너스 p는 두 근의 합이죠. 그 다음에 q는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근데 한 근을 알파 플러스 i라고 줬어요. 그럼 실수라는 말이 나왔겠죠. 당연히 개수들이.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얘기겠죠. 아, 그러면 두 근을 더한 게 뭐가 돼? 마이너스 p가 돼. 자, 그럼 마이너스 p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는 두 근 더한 거 뭐야? 2a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q는 두 근의 곱이잖아요. 자, 두 개 곱해볼까?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p가 2a니까 p는 마이너스 2a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q는 뭐라고 했어요? a제곱 플러스 1. 더하면 되죠, 대입해서. 얘가 뭐다? 0이다. 그럼 얘는 이제 양변으로 넘길 필요 없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네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다. 그럼 a 값은 뭐란 얘기입니까? 1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거 이제 여기 p랑 q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p가 바꿉시다. 그럼 p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p는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a에다가 1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p는 뭐가 된다? p는 마이너스 2고 q는 뭐가 된다? 1 대입하면 얘는 2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p 더하기 2q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q가 2니까 4.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 그래프랑 기울기가 m인 직선과 접한다고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해서 완전제곱식 혹은 판별식인데 얘는 지금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완전제곱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0,2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뭐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y절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m인 직선 뭡니까 이거? 요 직선 뭐예요? 요 직선 mx 플러스 2겠죠. y는 m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얘가 한 점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얘랑 같은 거잖아요. mx 플러스 2다. 그죠? 그 이항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4예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x 개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눠볼게요. 1 마이너스 m이 4인 경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4인 경우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때 m값은 뭐가 된다? m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때 m값은 뭐가 돼요? 이때 m값은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양수 m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5였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딱 봐도 여러분 문제 길죠. 그리고 또 그래프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서 막 도형 문제 나오고 그랬을 때 뭐 이거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 좀 많이 풀었던 심화 문제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냥 넓이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결국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넓이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을 위치를 찾을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면 딱 봤을 때는 이 삼각형이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했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각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이나 망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럼 A, B, C, D의 좌표를 찾으러 가보시죠. 자, 일단 C랑 A는 X값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랑 A는 Y값이 같고 B랑 D는 X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C나 A의 X값을 아나요? 줬나요? 안 줬죠. 모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미지수를 써야죠. 자, 그래서 일단 C라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Y값은 0이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A 좌표도 X값은 같을 때니까 A의 좌표는 A, 뭐가 돼요? 여기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A만 대입하면 되죠. 그럼 2A가 된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랑 B는 어차피 Y좌표가 같아요. 그쵸? 그렇다는 건 B점의 Y좌표도 뭐가 된다? 얘도 2A가 되겠다. Y좌표는. 그럼 우리는 X값만 찾으면 되거든요. B에. 어떻게 찾느냐? B점은 이 식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2A를 Y 대신에 대입해보면 X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 자, 2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라는 얘기니까. 자,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B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D값, D의 좌표의 X값도 얘랑 같겠죠. 그래서 D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되고 Y값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각 좌표를 찾았으니까 이제 각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 2A에서 0 뺀 거 2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로의 길이 뭐가 될까요?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요 X값에서 이 X값을 어떻게 해주면 되며?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에서 A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2가 된다는 얘기죠. 가로의 길이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찾았으니까 저 두 개를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겠죠. 자,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넓이는 뭐가 되냐면 세로의 길이가 2A이고 가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10이란 말이죠. 그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4A가 됩니다.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축을 찾거나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얘 반 나눈 거의 제곱 플러스 4 하면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얘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을 만나서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자, 그래서 얘는 이 넓이는 a 값이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4를 갖는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왜?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24 이렇게 될 테니까. a 값이 2일 때 최대값 24를 갖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크다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a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니까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y는 x-2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얼마예요? 축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축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의 최소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즉 꼭지점이 2,1이냐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일단 저 범위에서 한번 봅시다. 저 범위에서 봤을 때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라는 건 한 x가 이쯤 있겠죠. 0이 이쯤 있겠죠. 한 여기에 0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x에 0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 식에다가. 그러면 뭐가 남아요? 5만 남죠. 여기가 5네? 그러면 얘랑 더해서 뭐가 돼요? 6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 지금 축이 마이너스 2니까 저 a 값이 여기서 점점점점점 움직였을 때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 있으면은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해서 6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2보다 크면 최대값이 어디예요? 얘일 거고 최소값은 얘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데 어디까지 얘가 a라는 요 녀석이 갈 수 있느냐, 선이. 우리는 보통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그쵸? 그래서 똑같이 얘를 5로 만들 수 있는 녀석 요렇게 그리면 얘랑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 지금 축이 2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4가 된다는 얘기겠죠. 4. 그러니까 a 값이 일단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최소값을 1로 가질 수 있습니다. 2보다 작게 되면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최소값이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해서 6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 a가 2보다는 클 거고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4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4였을 때 얘도 최대값이 5일 테니까. 만약에 4보다 커지게 되면 최대값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더해서 6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최소값과.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어디까지다? 4까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값은 여기 2부터 여기 4까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5라는 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랍니다. 뭐가요? y는 fx가요.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축은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y는 0과라는 x축이죠. 여기 x축 아닙니까? x축. 그렇죠? y는 0. 여기를 만나는 두 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뭔 걸 알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근데 그때 우리 뭘 구하라?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거 우리 바로 이제 통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엔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좀 눈치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fx라는 식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6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 fx가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태를 띠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 지금 얘가 지금 한 점에서 어디서 만나요? y는 6이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됩니까? 꼭지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p,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마 어떻게 돼요? fx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일단 정해 놓읍시다. 나의 조건을 보면 지금 이 fx라는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이번엔 직선 y는 3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의 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x좌표가 뭐래요? 뭘지 모르지만 합이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fx라는 식과 y는 3x라는 식을 연립했을 때 그때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과 3x를 연립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는 되는 얘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이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4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 a는 뭐였습니까? 얘였잖아요, 얘. 얘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구나.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의 x제곱, x개수까지 알고 있다라는 거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축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축이. 그래서 여기 p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우리 요 그래프와 지금 한 점, 꼭지점을 아니까 이 b값 찾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대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된다? 그럼 마이너스 6이, y값이 마이너스 6이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 봅시다. 그럼 4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b값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b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b값도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2. 요렇게요. 그러니까 저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는 뭐가 되냐면 요거 된다는 거죠. 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식에 뭐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즉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지금 9차식을 4차식으로 나눌 건데 그 나머지 구하는 과정을 빈칸 채우기로 하라고 했거든요. 얘는 지금 뭘 뜻하나 봤더니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뺐거든요. 결국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예요. 다 공통인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고 뒤에 녀석은 어떤 녀석들이 나올지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 우리가 어쨌든 다 얘는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이 둘은 인수분해를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인수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걸 활용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6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 다음 얘는 합차잖아요. 합차. x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얘
빨리 갈게요. 자,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를 이제 뭘로 묶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공통인수로 묶었다. 그럼 남는 건 뭐겠습니까? 남는 건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여기 곱하기 1 얘까지 있겠죠. 그래서 가가 뭐가 되냐면 가는 x 6제곱 다 더할 거예요. 이거 x 6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더해지니까 2x 세제곱 그 다음에 1 있잖아요.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가 x 6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가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봅시다. 어떻게 나눠요? x에다 1 대입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정리.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나가 6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한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그러면 x 6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6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식이 이거라고요, 이거. 근데 거기에 x제곱 마이너스 1까지 곱해져 있는 게 원래 이 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걸 또 그대로 곱해준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얘 전개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qx가 될 거고 또 전개를 하면 6 곱하기 얘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9제곱 플러스 x 6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은 요 식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qx 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6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식을 이번에 뭘로 나눈대요? 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랑 얘랑 잠깐만 선생님, 근데 얘랑 얘랑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랑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 보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에 x 마이너스 1만 곱해지면 뭐가 돼요? 이거 되거든요.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뭐다? 인수입니다. 인수. 즉 얘로 나누나 어떻다? 나머지가 똑같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로 나눴을 때 이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안에 얘는 얘로 돼 있다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단 말이에요.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어차피 얘로 나누나 요렇게 얘로 나누나 나머지는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다가 되는 거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어차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같을 테니까. 왜? 얘는 요 녀석의 인수라서. 그래서 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는 6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나에 알맞는 거를 6이라고 하고 그럼 6을 지금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뭐 구하는 거냐면 f2 값과 g1을 구하시오 요겁니다. 그럼 여기다 2 넣어봅시다. 좀 커 보이긴 하는데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64 더하기 2의 3제곱 8, 8이 16 거기다 더하기 3 그쵸? 이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g에다 1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1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1 넣으면 뭐 돼? 지워지잖아. 0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0이잖아요. 답은 뭡니까? 다 더한 거. 80에다 3, 83. 따라서 답은 4번, 83번이 83번이래. 8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7번으로 가보죠. 자, 17번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알파를 갖는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다른 한근도 허근이라는 얘기일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허근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만 봤을 때는 감이 쉽게 오진 않죠. 일단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bi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알파 세제곱, 즉 이 복소수의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요. 이 A, B에. 어떤 식이냐면 자, 한번 이거 볼게요. 중요한 얘기 잘 보세요. 우리가 실수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허수 부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의 세제곱을 딱 했는데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전개를 해보면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I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얘 곱하기 얘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B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는 제곱됐으니까 사라졌죠. 마이너스로 갔죠. 이미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 그럼 뭔가 느낌이 그 다음에 얘 세제곱이죠. 얘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제곱 B세제곱 I. 왜? BI를 3번 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B세제곱 곱하기 I 세제곱이잖아요. I 세제곱은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된다, 이게. 그럼 허수 부분만 정리해 봅시다. 허수 부분만 정리하면 얘랑 얘랑 허수죠. 그래서 3A제곱 B 마이너스 B세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0이 돼야 돼요. 3A제곱 B가 B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B를 약분해보면 B가 약분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3A제곱이 B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시키면 뭐다? 알파 세제곱, 즉 복소수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이 관계가.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이 뭐가 나오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로 우리가 근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는지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는 2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게 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이 지금 따지고 보면 x는 2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a가 된다는 거고. 요 부분이 b가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느낌상 b 같은데 얘는 b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라는 얘기예요. 왜?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루트 마이너스 5가 있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뭐예요, 결국? 루트 5i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형태를 지금 이렇게 i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줬을 때 루트 5i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게 바로 뭐가 돼요? i 앞에 들어있는 허수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가 뭐가 되냐면요. a는 얘고요. b는요. 2분의 루트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p 플러스 1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써야겠죠. 찾았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a, b 찾아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를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4분의 p제곱인데 거기에 3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p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b는 이걸 제곱하면 얘도 4분의 루트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우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항시키면 4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p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곱은 뭐예요? 근각예술 관계에서 예분의 예잖아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2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모든 실수 P의 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최소값, 최대값 문제가 나왔고, 이 식은 지금 x의 범위가 줬어요. 제한 범위가 됐죠. 딱 x의 범위를 줬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의 최소값을 fa라고 하기로 했답니다. 이 최소값을 fa로 하기로 했대요. 그때 최소값이 얼마? 4. 최소값이 4를 만드는 모든 a 값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면서 축이 어떻게 됩니까? 축이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면 0보다 A 값이 이 사이에, 그러니까 A 값이 저 사이에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0하고 2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0이고 여기가 2면, 지금 첫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쵸?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어디가 최소값이냐면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일 거예요. 이 사이에선. 그죠? 즉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f0이 최소값이고 이 값이 얼마야 된다? 4라는 얘기죠. 자, f0을 넣은 게 4가 되는 걸 만족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과연 a 값이 있을지 봅시다. 그럼 이 식에다가 x에다 0을 넣어보자고요. 그럼 x 0을 넣게 되면은 얘는 지금 a제곱만 남을 거고 그게 4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지금 a의 범위가 뭡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식이 최소값 4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저 범위 안에서.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당연히 똑같이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여기 a예요. 얘가 아까는 a가 0보다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과 2가 여기 있었을 텐데 이번엔 반대로 0과 2가 이쪽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경우냐? a가 0보다 큰 경우죠. a가 2보다 큰 경우죠. 요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최대값은 f0일 때고 최소값은 f2일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2일 때 최소값을 갖고 이 값이 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족시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x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4 마이너스 8a 플러스 a제곱, 요게 4가 되더라. 아니네요. 네. x에 2 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얘는 이항시켜 봅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라는 거고, 결국 a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a 값은 따라서 뭐가 돼요? a는 0 또는 4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범위가 a가 2보다 커야 되니까 a가 4일 때 최소값이 4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두 가지 경우. 자, 한 가지 경우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0과 2가 a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 이해되죠? 즉 세 번째 상황은 a가 거기 있을 때입니다. 요렇게. 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fa가 되겠죠. 꼭지점 여기. fa일 때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f에다가 a 넣은 게 4가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되는지 보자는 거죠. a에다 0을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a제곱, x에다가 a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그럼 뭐가 돼요? 이게 4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쵸?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A 값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2와 4 두 가지만 A 값으로 만족될 거고 이 두 개를 다 더하라고 했죠. 합. 그러니까 정답은 2.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푸는 과정 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그 1차 함수 그래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많이도 없어요. 조금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문제를 봤을 때 2차 함수와 지금 1차 함수 그래프, 얘 1차 함수예요. 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 같은 경우는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그때 이 식과 이 1차 함수와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니? 그 값이라는 거죠, 얘가.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요, 만나는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다? 관계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어요. 1차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 그럼 얘는 몇 개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런 경우.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점에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몇 개에서 만나요? 없어요. 안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n에다가 1 넣어라, 2 넣어라, 3 넣어라, 4 넣어라, 5 넣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은 두 개 만나는 점에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거 말 자체가 연립방정식을 해주라는 얘기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얘가 될 텐데 얘가 얘랑 같다는 기본 틀이 될 텐데 뭐 이거를 변형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5까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제 뭐였냐면 f1일 때입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k가 자, 여기다가 이제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3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2를 봅시다. 얘는 x제곱 그대로 쓸게요. 여기 그냥 이걸 할게요. 얘는 여기다 대신에 이번에는 2 넣어보자는 거지. n 대신에 2. 야, 2를 넣어보자. 그러면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8. 오! 사라지네. x만 남네. 이겁니다. 좋아. 뭔가 나오고 있어. 자, 그 f3 넣어보자고. f3을 넣으면 좌변은 똑같을 거고. 자, 우변은 x. 자, 3 넣어봐. 3. 9. 3, 6,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8. 그럼 뭐가 남아요? 1 남죠? x 플러스 1이구나. 자, f4를 넣어볼게요. f4 넣으면 좌변은 똑같은 식일 거고 우변은 4 넣었으니까 16 마이너스 16 아니죠 24죠. 깜짝 놀랐네요. 그 다음에 8. 그럼 뭐가 되냐? 또 지워져요. x만 남는다. 자, 그 다음에 f5를 넣어보자. 마지막에요. 화이팅. 자, 그러면 n에다가 5 넣어보자. 그러면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8입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3 나온다는 얘기지. 아, 얘 아니죠? 얘죠. x 플러스 3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이나요? 지금 2차 함수 그래프와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들이 만날 건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다 어때요? 지금 우변은 1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우변의 지금 기울기는 다 1이에요. 그죠? x. 거기에 y절편만 3이냐?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도 0이고 얘는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이 얘거 거고 x 플러스 1이 한 이쯤 있을 거고 x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2차 함수 그래프를 2차 함수랑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 당연히 얘가 2차 함수와 이렇게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요 시기 x 플러스 1이 그나마 딱 이렇게 접할 거고 x들은 안 만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면 얘기가 반대가 되겠지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은 몇 개예요 이거? 몇 개겠어? 두 개가 만나는 거고 얘도 두 개가 만날 거고 얘 한 개 만날 거고 그죠? 잠깐만 그러면 5개인데요? 잘못했네. 여기가 x 플러스 1이 아니고 여기다가 x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 얘가 x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식이 지금. 그러면 x 플러스 3에서는 2개, 맞죠? 그 다음에 x에서 몇 개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 얘도 한 점. 얘는 안 만남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몇 개가 돼요, 지금. 셋, 넷, 6개. 6개 맞잖아요,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봐봐요. 우리 뭐 이용하면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야?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혹은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항상 있잖아요.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뭐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 지우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k가 x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다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주면 돼? 연립했을 때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죠? 왜냐면 이 식과 얘가 연립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일 테니까 여기서. 자, 그래서 다 왔어.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k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2 플러스 k가 1이 돼야 된다. 그렇다는 건 k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우리 관계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일 땐 당연히 1차 함수의 절대 그 y절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접하거나 없거나 이런 상황을 그려질 겁니다. 얘는 2개, 1개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 6개일 때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자, 19번까지 객관식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는 단답형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죠.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드는 2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8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빠르게 또 이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다라는 건 연립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라. 만약에 개수를 모를 때는 판별식으로 풀어라. 근데 얘는 개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풀겠습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3x가 x 플러스 k다. 얘를 그러면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가 0이다. 그러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k가 뭐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4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두근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두 근의 차가 4가 된다는 얘기는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m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m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죠. m 값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곱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결국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되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면 또 근각에서의 관계로 인해서 m들의 곱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x의 개수도 m으로 된 식이야. 상수도 m으로 된 식이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좀 이용해보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을 한번 보자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개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m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될까요?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저기 상수항 나와 있는 2차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이가 지금 뭐야? 이거 식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있어요. 알파 베타 있어요. 우리가 변형식 기억하세요?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어차피 얘 절대값 없애주려면 제곱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뭐 해주면 되냐면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겠지. 얘는 뭐가야? 16이잖아요. 얘 뭡니까? 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바꿔 쓸게요. 3m-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8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4, 7에 2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얘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얘는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뭐만 남아요? m 제곱만 남잖아. 그쵸? 그리고 얘랑 얘랑 만나면 뭐만 남아요? 10m만 남잖아. 그러니까 다시 쓰면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0m 이렇게 되고 1과 플러스 1과 28 만나서 플러스 29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근데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m에 대한 어때요? 2차 방정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구하라고? m 값을 곱 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 얘가 바로 m 값들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23번 문제는 다항식 px를 주고요. 그거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요거 이 다항식 px는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qx로 딱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그냥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구나, qx가 있구나 라고만 하고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px 줬잖아요. 물론 다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것과 x의 개수가 16이라는 걸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우리가 qx를 뭐 할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최대 3차식인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qx는 기껏해야 1차식이거든요. 그래서 qx를 한번 찾아보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얘기겠죠. 일단 p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b인데 얘를 x 플러스 2제곱 뭐가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거든요? 여기에다가 qx를 곱한 거랑 둘이 같다는 거거든. 나머지가 없잖아.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여긴 당연히 qx의 1차식은 x가 될 거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 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얘라고요. x의 개수가 16이 되게 하는 녀석이 뭘까? 그럼 얘는 x의 개수는 어떻게 만나냐면 요 4x랑 요랑 만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뭐가 돼야 된다? 16x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4x니까 얘랑 만난 게 12x가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qx가 x 플러스 3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px는 뭡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px고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문제 또 쉬워지네요.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하시오. 이거거든요. 즉, 야, p에다가 1 넣었을 때 값 뭐니?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가 px라고 했잖아,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x 대신에 1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더하기 3.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곱해요? 1 곱하기 1 더하기 3. 4를 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9, 4, 36. 그래서 P1의 값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복소수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조금 뭔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캐치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그 허근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우리가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복소수 알파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의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한다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사실 얘가 순허수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즉 복소수가 2 플러스 3i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3i 혹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딱 순허수 부분만 있어야지 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증명 아닌 증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알파가 a 플러스 bi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를 제곱한대요.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부분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은 2개 곱한 거에 2 곱하면 되니까 2abi 된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고 했냐면 음의 실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사라져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2ab는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고 즉 ab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가 음수가 되려면 여러분 일단은 당연히 b가 0일 수는 없어요. 왜? 제곱수인데 어떻게 이 뺀 녀석이 없이 음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b제곱 b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b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 곱했을 때 0이 되게 했는데 b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a가 0이라는 얘기죠. 즉 여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 순호수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알파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복소수 알파가 순허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뭘 해결하라고 했냐면 알파가 2-n-5i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결국 이 제곱만 풀어줬을 때 얘가 순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순허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를 제곱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를 여러분 설마 이거 제곱한다고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하듯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뒤에 여기는 허수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제곱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제곱했을 때 당연히 이 실수 부분에 제곱한 것도 실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2-n의 제곱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냐면 뒤에 마이너스 5i의 제곱 얘도 결국 실수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원래는 25i 제곱이라고요. 그쵸?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실수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파의 실수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허수 부분은 이거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n 곱하기 마이너스 5i. 여기가 허수 부분이 되는데 이거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이건 안 구할 거거든. 왜? 우리 어차피 이 실수 부분이 0인 것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n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푸는 거 전개할 건가요? 아니죠. 자, 그럼 얘는 자 2-n의 제곱이 이항하면 25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2-n이 제곱근을 이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n값은 뭐가 되느냐? 넘겨볼게요. 그러면 n값은 이항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n은 정리하면 7 또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똑같아 보여, n하고 7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n값은 뭐냐면 자연수 n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담고 1학년 1학기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아마 조금 여러분 이해 안 되고 좀 다소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저랑 같이 문제를 푼다면 지금 이 힘든 것들이 조금 보다 쉽게 느껴지고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